1분기 원달러 환율 변동폭이 4년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외국 소비자들은 한국 제품의 적정 가격을 미국산의 76%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법원이 특허 소송 중인 애플과 삼성의 최고 경영자가 직접 만나 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0년 새 알코올성 간질환 사망자가 7.25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인 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사흘 만에 반등하면서 2,000선을 회복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알아봅니다. 서은영 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내 증시는 대외적인 호재에 분위기가 반전된 것 같은데요.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전해 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사흘 만에 반등하며 19.23포인트 오른 2004.5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1분기 실적 호조와 스페인 단기 국채 입찰 성공으로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호전시켰습니다. 장중 외국인이 매도 우위로 돌아선 탓에 상승폭이 다소 제한됐지만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됐고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이 1,391억 원어치 내다 팔았지만 개인과 기관이 각각 763억 원, 520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835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운송장비, 건설업, 운수창고 등이 올랐고 철강금속, 의약품, 화학 등은 내렸습니다. 최근 조정을 받았던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 분쟁 협상 소식과 외국계 매수세로 7일 만에 반등하며 3.5% 올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최근 유럽 지역에서 판매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으로 1, 2%가량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3.25포인트 오른 503.63포인트를 기록하며 하락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예, 금융감독당국이 오늘 주주수나 상장 주식수, 거래량 등 최소 상장 유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우선주들에 대한 퇴출 방안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인지 오늘 상당수 우선주들이 급락세를 보였었죠. 관련된 소식 자세히 전해주십시오. 네, 주가를 왜곡해 시장 교란 요인으로 작용했던 구형 우선주에 대한 정비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에서 상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상장 규정 개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상장 주식 수가 5만 주 미만이거나 시가총액 5억 원 미만, 월평균 거래량 1만 주 미만, 주주 100명 미만인 우선주에 대해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상장 주식 수가 1년간 5만 주 미만이거나 90일간 시가총액 5억 원에 미달할 경우에 증시에서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단계적 제도 시행을 위해서 상장 주식수와 거래량 관련 관리 퇴출 요건의 경우 시행 첫 해에는 원래 계획의 50%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증시에는 153개의 우선주가 있는데요.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이 없는 대신 좀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주식입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우선주는 이런 배당 매력과는 상관없이 주가가 이상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서 투기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거래소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한 종목 총 89개 중에서 17곳이 우선주였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 5개 중 하나가 우선주라는 의미겠죠. 특히 상장 주식 수가 적어서 주가 조작이 가능한 구형 우선주들이 우선 퇴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형 우선주란 1996년 상법 개정 이전에 발행된 우선주인데요. 이후에 발행된 우선주들은 3년에서 10년 정도 존속 기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회사가 직접 매입해서 없앨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형 우선주는 일정한 퇴출 기간이 없어서 계속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1996년 이후 발행된 신형 우선주는 55개에 불과한데요. 또 전체 우선주의 13.7%인 21개 종목이 상장 주식 수가 5만 주가 안 되고 이 중 20개가 구형 우선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량 우선주 퇴출 방안이 발표되면서 관련주들이 줄줄이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지능기업 우B와 지능기업 이우B, 사조 대림 우선주가 하한가로 추락했고요. 이 밖에 상당수 종목들이 10% 안팎으로 하락했습니다. 예, 자, 오늘 장에서 모처럼 만에 조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올 초부터 수주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주가에는 반영이 좀 못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를 수 있는 건지 증시 전문가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조선 관련주들이 2분기 계절적 수주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이 6%, 삼성중공업이 5.73%, 현대미포조선이 3.15% 오르는 등 대형 조선주들이 주로 상승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동참했습니다.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부분은 바로 해양 부문인데요. 실제로 2분기부터 대형 해양 프로젝트 발주가 시작됩니다. 20억 달러 규모의 앙골라 프로젝트와 10억 달러 규모 말레이시아 프로젝트 발주가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2분기 중에 발주가 예상되는 해양 프로젝트가 13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추 설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대부분의 조선주들이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힙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국내 상장된 조선 5개사의 올해 1분기 합산 영업이익률이 5.6%로 지난해 4, 4분기보다 훨씬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증권부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1분기 원달러 환율 변동폭이 4년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12년 1분기 중 외환시장 동향을 보면 1분기 원달러 환율의 일중 변동폭은 5.0원을 기록해 지난 2007년 4분기 3원 80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일 대비 변동폭은 3원 90전으로 지난해 3분기 6원 20전, 4분기 7원 40전보다 낮았습니다. 이는 주요 20개국 15개 통화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한은은 지난 1분기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럽 국가 채무 문제가 크게 드러나지 않은 데다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가 한 방향으로 쏠리지 않아 원달러 환율의 변동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 소비자들은 한국 제품의 적정 가격을 미국산의 76%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식경제부와 코트라 등이 한국의 주요 교역 대상 28개 국가 15,0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국인들은 일본, 독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제품을 100달러로 뒀을 때 한국 제품의 적정 가격을 76달러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5년 전보다 10%포인트가량 오른 수치로 2006년 첫 조사 때는 66달러, 2009년 조사에서는 71달러였습니다. 또 응답자의 55.3%는 최근 1년 안에 한류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영화가 39.7%로 가장 많았고 드라마가 37.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법원이 특허 소송 중인 애플과 삼성의 최고 경영자가 직접 만나 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공개된 법원 문서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양사가 합의를 위한 협상에 기꺼이 응답하겠다고 답했다면서 이같이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협상 기한을 90일 이내로 제한했고 법원의 중재하에 양사의 최고 경영자와 최고 법률 책임자가 직접 법원에 출두해 이뤄지게 된다고 법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최지성 부회장과 애플의 팀 쿡이 직접 만나 협상을 하게 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0년 새 알코올성 간 질환 사망자가 7.25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생명은 지난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9,998건과 2001년 사망사고보험금 지급 9,790건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알코올성 간질환 사망자는 2001년에 20명에 그쳤지만 2011년에는 145명으로 급증했고 여성 유방암과 대장암 사망자도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암 사망자는 2001년 3,239명에서 2011년 4,050명으로 1.25배 수준으로 늘었고 자살 사망은 2001년 382명에서 10년 만에 901명으로 증가하면서 사망 원인 2위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기술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의 72% 정도 되고 기술 격차는 3.3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관련 전문가 1,8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 EU, 일본에 비해서는 기술력이 뒤지지만 중국보다는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을 기준으로 EU는 기술 격차 2.1년, 일본은 2.2년, 중국은 6.4년이었습니다. 개별 기술별로는 불임 난임 극복 기술이 미국과 1.8년, 의료정보 시스템 기술이 1.5년, 난청 예방 치료 기술이 2.8년 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청와대 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어려운 형편을 악용해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파렴치범들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불법 사금융이 필요악이라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이 이상 더 방치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면서 악덕 사금융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글로벌 환경 변화에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참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석동 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차 서경금융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자동차 3사는 난공불락의 세계적 기업이었지만 대형차 위주의 생산구조 유지, 차종 다양화 및 개발 노력이 미흡해 시장 점유율이 급락하면서 파산하게 됐다며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참혹한 결과를 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필름 카메라의 대명사였던 코닥 역시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했지만 디지털 카메라 시장을 과소평가한 채 필름 시장 확대에 주력하면서 파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 경제, 금융산업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역시 격심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의 재정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4위의 경제대국이죠. 스페인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오늘은 국제부의 고병기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에서 스페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스페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한동안 잠잠했던 스페인의 재정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16일 스페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만에 최고치인 6%를 넘었습니다. 또 스페인 국채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또 이날 국가부도 가능성을 나타내는 5년물 CDS 프리미엄도 500베이시스 포인트를 넘어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스페인이 앞서 구제금융을 신청한 아일랜드와 포르투갈, 그리스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국가들도 10년물 국채금리가 7% 수준에 이르렀을 때 구제금융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스페인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스페인의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재정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여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지난해 4분기 스페인의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것입니다. 스페인 정부는 또 올 1, 4분기에도 이 같은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와 함께 지지부진한 재정 건전화 노력도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스페인 정부는 270억 유로 규모의 긴축안을 내놓았지만 노조가 총파업을 벌이는 등 국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재정 계획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앞으로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일단 시장의 관심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장기 국채 입찰 결과에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17일 실시된 단기 국채 입찰이 당초 발행 목표액을 달성했지만 발행금리가 크게 올라 이번 장기 채 입찰 결과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단기채 입찰 성공 이후 스페인의 10년물 국채금리는 다시 5%로 내려앉았지만 시장에서는 일단 이번 장기채 입찰이 스페인 국채에 대한 진정한 수요를 반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장기채 입찰 결과를 통해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흔들리는 무적함대 스페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국제부의 고병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산국제모터쇼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립니다. 부산국제모터쇼 사무국은 오늘 신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25일부터 6월 3일까지 11일간 부산 백스코에서 2012 부산국제모터쇼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총 6개국에서 완성차 부품업체 96개사가 참여해 총 170여 대의 차량과 더불어 다양한 첨단 기술을 선보입니다. 특히 이번 모터쇼의 주제인 바다를 품은 녹색 자동차의 항해에 맞춰 자동차 업계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 등 친환경과 에너지 효율을 강조한 차량을 대거 출품합니다. 또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 미쓰비시 자동차 구매 상담회, 자동차 산업 부품 전략 세미나, 코트라 초청 수출 상담회 등 다양한 비즈니스 섹션도 마련됩니다. 이외에도 1층 로비에 F1 그랑프리가 마련한 F1 머신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튜닝카 페스티벌, 무선 모형 자동차 경주대회 등 풍성한 부대 행사도 열립니다. BMW의 소형차 미니에 럭셔리 세단 롤스로이스의 감성을 입힌 미니 구두드가 국내 출시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0대, 국내에선 20대만 한정 판매됩니다. BMW 코리아는 어제 서울 청담동 롤스로이스 매장에서 럭셔리 소형차 미니 구두드를 공개하고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델은 롤스로이스를 생산하는 영국 구두드에서 롤스로이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미니 구두드는 투도어 쿠페로 외관 및 성능은 미니 쿠퍼 S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센터 콘솔 하단에는 1000대 한정판이라는 걸 보여주는 엠블렘이 부착됐습니다. 가격은 원형 모델인 미니 쿠퍼 S 4,290만 원보다 2천만 원 이상 비싼 6,34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허창수 GS 회장이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기업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허 회장은 오늘 오전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린 2분기 GS 임원 모임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미래 성장 기반이 될 사업 추진에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허 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가 기업에 요구하는 책임이 높아졌다며 사업 전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존경할 만한 기업 시민으로서 널리 인정받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마트가 상품 판매량을 분석해 소비 경기를 평가하는 이마트 지수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로 나타났습니다. 이마트는 고유가와 고물가 속에서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실질적인 소비가 위축돼 1분기 이마트 지수는 95.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 지수는 이마트가 판매하는 476개 전 상품군의 분기별 소비량 변화 패턴을 분석해 소비 경기를 판단하는 실질 소비량 측정 지수입니다. 일산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